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영상 같은 거 이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편집 같은 걸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관심사가 딱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대출 한도, 하나는 대출 금리. 이렇게 두 가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받아 보셨으면 아마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애를 먹거나 고민하셨을 거예요. 높은 한도랑 낮은 금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 담보 비례해서 대출 한도가 잡히는데 개인의 자산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한 금액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걸 금리라는 가격으로 매겨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출을 상품으로 보고 금리를 가격이라고 보면 은행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우선 대출 금리 이야기만 할게요. 구독해 주시면 대출 한도라든가 신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가격을 정할 때 기준금리라는 원가에다가 가상금리라는 비용 및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해요. 은행은 돈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찍어서 팔지 않아요. 은행도 한국은행이나 고객, 채권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가의 개념이 게 되겠죠. 이걸 이제 자금 조달 비용, 기준 금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업무비, 보증 비용이나 세금, 감정평가 비용 등등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이나 담보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매 금리,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이라는 은행의 상품은 이렇게 고객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격이 달라요. 즉 금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건 판매 정가고요. 이 정가에다가 단골 손님 할인 같은 게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서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 금리가 여기까지 말하면 좀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대출 금리를 어떻게 좋게 낮게 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쓸모있는 정보가 되겠죠? 우선 가상금리를 낮추려면 앞서 말했던 조달 비용인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되는 가상금리에서도 뭐 회사의 이윤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법적 비용, 세금 뭐 이런 부분들은 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했던 고객마다 커스터마이징 됐던 이 금리를 어떻게 낮출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5%라고 하는데 5%를 막 어떻게 깎아가지고 뭐 3%, 2%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위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1, 2%, 이 위험 프리미엄의 규모 안에서만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 가상금리 부분을 낮추려면 신용이 높아야 되고 좋은 담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용점수 관리 관련돼서는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좋은 담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담보는 뭐 현금성 자산들이 가장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돈 필요한데 해지는 못하겠어, 청약은. 그러면 그 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적금 담보 대출인데 금리가 꽤 낮습니다. 그 해당 예금의 이자율로 형성된 거에 약간 더 붙여서 판매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부동산이 좋은 담보가 되겠죠. 이 좋은 부동산이라는 건 변동성이 적은 지역에 아파트 같이 가격 변동이 좀 적은 그런 부동산들이 이제 좋은 담보가 해당되고,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우대해서 이 가상금리가 좀 적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다른 담보대출보다 좀 저렴하죠. 이거 외에도 자동차를 담보로 우리 대출 받기도 하고요. 자동차 할부, 자동차 질권 설정하고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이 신용대출 역시
담보대출과 비슷한 거예요. 보통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직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냐,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보게 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미래 소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일수록 더 높은 한도,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다가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돈 빌리는데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차 이런 거 가진 사람들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나가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은행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아직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뭐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출 금리, 즉 대출이라는 상품의 가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가입하고 얼마나 잘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체크카드 포함해서 얼마나 꾸준히 거래했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금리 할인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우대금리고, 또 이렇게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걸어놓는 것들을 주거래은행이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래은행으로 계속 거래를 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같은 거 연체 없이 꾸준히 잘 상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신용평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할인이나 이런 우대금리 할인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우대금리가 단순히 그 사람의 거래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기보다 또 이제 그런 신용카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은행에 이윤을 또 창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할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제 기준이 되는 원가에다가 회사의 마진을 붙인 거, 거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맞춤 정장 맞춘 것처럼 저한테 맞춰진 그 커스터마이징 된 금액을 정가로 놓고 거기서 할인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거래 은행을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을 살 때는 담보 가치가 좋은 걸 사야 되고요. 뭐 집을 살 때도 담보 가치가 좋을 것 같은 거, 부동산을 살 때도 담보 가치가 좀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사고, 차도 담보 가치가 좀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 꼭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관리까지 해주시면 금리 낮고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용 관리라든가 대출 한도 어떻게 높이는지 관련돼서는 다음에 후속으로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